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특정한 단일 목적을 위해서 기계안 내부 장치에 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전체를 지휘하는 애예요. 일반적으로 CPU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산이나 제어에서 각종의 어떤 연관된 장치들을, 입출력 장치들을 통제를 하죠. 얘가 지금은 이렇게 PC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CPU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데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 CPU, 전선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 램, 이렇게 저장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기기들을 제어하는 입출력 어떤 포트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기들을 다룹니다. 전자레인지든 가정용 이렇게 가전들을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렇게 해서 하죠.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 SoC 시스템 원칩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플러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체이다. 그래서 범용 PC와 달리 미리 정해진 특정 기능, 제어 연산만을 수행한다. 이렇게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에 사용됩니다. 특정 작업, 세탁기 물온도 조절, 자동차 에어백 제어, 이래서 특수한 어떤 하나의 기능만을 하고요. 전체를 지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PC와 달리 PC는 전체 입출력 시스템이 있을 때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마이크로 이렇게 프로세스 CPU가 담당을 하죠. 이런 PC와 달리 이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PC와 달리 메모리, 전력, 처리 속도, 하드웨어 리소스가 제한적이다. 실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명령을 응답해야 된다. 하나의 기능 이런 것만을 담당할 수도 있다. 하드웨어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이것은 어떤 가전을 전자레인지라든지 이게 가전을 통제하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것도 시스템 원칩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좀 약간 시스템 원칩이 좀 더 확장 개념이라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최소한의 기능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CPU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연산 제어해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신칩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저장 장치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 하나의 기기를 이거 하나에서 작동을 시키는. 그래서 하드웨어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 그다음에 센서, 입력, 구동기 출력, 메모리, 램으로 구성된다. 인베디드 시스템,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할 때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운영체제 OS와 특화된 기능을 소유하는 펌웨어로 나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가전, 스마트 냉장고,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의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 특정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모빌리티, 전기차 제어 시스템, 자율주행 센서,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산업의료, 스마트 팩토리 제어기, 의료용 심장 박동기, IoT 디바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럼 이제 펌웨어를 잠깐 볼게요. 펌웨어도 비슷한 기능인데 구동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인데 기기의 내장 메모리에 고정되어 해당 기기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기본적인 구동과 제어를 담당하는 특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설치하고 주면 사용자의 상호작용하지만 뭐 인도우가 그러죠. 인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인도우. 그렇지만 펌웨어는 하드웨어용 소프트웨어로서 딱 정해진 값만 쓰는 기기의 전원을 썼을 때 딱 세탁기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정해진 값만 한다. 기기의 전원을 켰을 때 가장 먼저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작동시키는 안내서 역할을. 이게 되게 좀 단순한 가전 같은 데 사용하는 데가 이거 펌웨어인데요. 그래서 이 주요 역할, 기기의 시작, 부팅, 하드웨어 기본 초기화, 외부 장치와 통신 제어, 합동이치, 하드웨어 내부의 롬이나 플래시 메모리, 비휘발성 저장소에 기록은 이렇게 휘발하죠. 전원이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기를 가전제품 같은 거 작동한다. 컴퓨터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이렇게 UEFI 이런데 바이오스, CPU 바이오스, 그다음에 TV 리모컨의 기본 작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펌웨어가 되겠습니다. 제품에 있어서 펌웨어가 들어가야지 작동을 하는 것이죠. 무선 이어폰, 스마트폰 내부 운영 프로그램, 세탁기, 선풍기 등 가전제품의 제어 칩셋을 담긴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럼 운영체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처럼 컴퓨터 같은 데다 그러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환경을 제공. 이게 약간의 바이오스라든지 CPU 시스템이 컴퓨터를 갖다가 기본 가동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얘는 그것을 전체 다른 것들이 뭐랄까 다른 것과 연관해 가지고 좀 약간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응용 프로그램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기본만 제공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바이오스. 바이오스가 잠깐 볼게요. 그러면 바이오스 역할. 이게 CPU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노 프레시에 담겨 있습니다. CPU 내장 바이오스 CPU 내장 바이오스는요, 부팅 시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팅했던 대로 초기화하고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간의 통로 역할을 한다.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간의 통로 역할을 기본 펌웨어. 이것도 이제 펌웨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바이오스는 CPU 자체가 아닌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PU가 가장 먼저 전원을 끄면 바이오스를 실행하여서 램이라든지 그래픽 필수 부품이 잘 작동하는지 검사한다. 부팅 관리, 하드디스크나 SSD,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를 찾아서 컴퓨터를 구동시킨다. 다른 것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역할을,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어를 하는 제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 제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표준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델이나 F2 키를 누르면 F2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 진입할 수 있고요. 여기서 CPU 온도 및 전압, 하드웨어 상태를 확인한다. 부팅 순서 변경, 윈도우가 실제는 드라이버나 USB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설정 성능, 메모리 속도 조정 및 CPU 오버클럭을 조정한다. 그래서 바이오스는 컴퓨터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설정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출시된 대부분의 메인보드는 기존 바이오스 한계를 극복한 UEFI를 명칭만 바이오스에서 UEFI 바뀔 역할은 동일하다. UEFI를 잠깐 볼게요. CPU 내장 바이오스는 어디에 내장되어 있나? 그러면 CPU 내장 바이오스는 CPU 자체가 아닌 메인보드의 전용 플래시 메모리 칩에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의 전용 플래시 메모리 칩에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8개 핀이 달린 바이오스 칩 위치는 보통 8개 핀이 달린 작고 네모난 칩이다. 제조사에 따라 칩셋 이름이나 보존 스티커가 붙어 있고, 메인보드 하단에 PCL이 슬롯 근처나 오른쪽 하단에 칩셋, 사우스 브릿지 주변, 수은전지 근처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따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CPU는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스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CPU가 전원이 들어오면 이 메모리에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에 접근한다. 그럼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체제 부팅 프로그램 SSD나 HDD에 접근해서 운영을 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스 프로그램들이 기본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얘가 SSD나 SSD에 있는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는 CPU 자체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메인보드에 전용 플래시 메모리 칩에 내장되어 있다. 그러면 CPU가
CPU 자체의 프로그램. 그래서 CPU 칩 자체는 마이크로 코드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필수적인 하드웨어 수준의 펌웨어가 내장돼 있다. 내장이 돼 있네요. 대개는. 그래서 마이크로 코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정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칩 내부의 기본 프로그램. 주로 칩의 버그 수정, 보안 패치, 전력 제어 등을 담당한다. 컴퓨터 부팅 시에 운영체제나 펌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 이것이 일종의 그렇게 되면은 가장 기본 프로그램인데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팅 시 운영체제나 펌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CPU 자체는 우리 같은 이렇게 아는 윈도우나 앱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러면 대신 사용자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기계 명령, 덧셈, 이동, 비교, 읽고 해석하며 컴퓨터의 다른 부분을 제어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스,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돌리는 바이오스는 다른 플래시 메모리 칩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체, 윈도우 같은 컴퓨터를 돌리는 기본 운영체제가 또 하나가 이렇게 SSD나 이런 이렇게 HDD에 들어있어. 그거를 얘가 바이오스가 찾아서 그것을 컴퓨터를 가동을 시킨다. 인베디드 CPU, 일반 PC가 아닌 가전제품, 자동차, 공유 등에 들어간 소형 CPU, MCU, 칩 자체의 고유한 동작 프로그램이 플래시 메모리에 아예 저장되어서 출고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PU가 플래시 메모리가 결합되어 있나 한번 좀 볼게요. 패키지 칩인가 아니면 원칩인가 좀 볼게요. CPU와 플래시 메모리가 하나로 결합된 원칩은 존재한다. 이런 것은 초소형 기기, 자동차, 스마트 카드에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원칩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리콘 칩 안에 CPU 코어, 플래시 메모리 롬, 그 다음에 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PU 코어, 입출력 장치, 컴퓨터 시스템 핵심 부품을 모두 집어넣은 형태. 이렇게 참 신기하네요. 컴퓨터용 일반 CPU는 노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CPU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만 한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내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긴 하다. 그러면 그 내장 프로그램은 이렇게 부팅에 필요한 바이오스 펌웨어는 메인보드에 따로 정착된 별도 바이오스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가 아니고 노 플래시 칩에 저장돼 있다. 이것이 이제 노 플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투칩으로 돼 있는, 투칩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칩에 컴퓨터를 기본 가동시킨다. 여기는 CPU 자체는 기본 내장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차량 제어에 쓰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특수 목적 프로세서는 펌웨어를 자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내부에 노 플래시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SoC 시스템 원칩, 그냥 만들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CPU 자체에 플래시 메모리가 노 플래시인데 같이 원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플래시 메모리가 하나의 실리콘 칩 하면 CPU 코어, 램, 입출력 장치 하나들이 시스템 원칩이라는 건 CPU 코어, 플래시 메모리, 램, 입출력 장치, 컴퓨터 시스템 핵심 부품들을 모두 집어넣은 형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해서 CPU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만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는 바이오스는 그것을 따로 이렇게 노 플래시의 플래시 칩에 기판에 떨어져서 있답니다. 네네 그렇게 됐군요. 네. 만드는 데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CPU에 노 플래시가 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단가, 낮은 칩적 저장 밀도가 낮기 때문에 CPU는 전원이 꽂아도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 대신 그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속 메모리 SRAM이 내장된다. 연산과 데이터를 여기다가 그 레지스터나 고속 메모리 SRAM이 내장이 되고 여기다가 임시 결과를 저장한다. 그런데 여기가 CPU에도 내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CPU 자체는 명령어를 읽어 빠르게 실행하는 주된 목적이다. 메인 OS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기기에서는 훨씬 저렴하고 고용량이 특화된 낸드 플래시를 외장으로 분리하여 사용된다. 그래서 모두의 별도 추비로 이렇게 해서 인베디드의 경우, MCU 경우 소형기기 자동차 제어기라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팅 프로그램 저장을 위해 내부에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면적 및 비용 효율 때문에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외장 메모리를 연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플래시를 탑재하기도 한다. CPU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낸드 플래시,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 결합 제품일 수도 그냥 낸드 플래시 단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동영상을 자르는 프로그램을 넣는다. 특정 지울 수 없도록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아니면 바이오스에다 해도 괜찮아요. 바이오스에다 해도 괜찮은데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MC 근데 뭐 저기 뭡니까 RCD 역할 이렇게 어떤 작업을 제어하고 나눠주는 작업 반영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보안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건 따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낸드 플래시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와 결합일 수도 있다. 단가는 좀 올라가겠네요. 그래도 가능은 하다. 그럼 CPU 자체에다가 노 플래시를 결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그 플래시 메모리 대신 연산과 데이터를 고속 메모리. 그럼 CPU는 저장이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데 내장 프로그램만 CPU에는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없어요. CPU는 플로팅 개념이 없다. 이것은 그 GPU에도 없고요. D램에도 없고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SSD도 이런 것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은 없습니다. SSD에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있어요.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건 있고요. 내가 좀 말을 좀 하다가 CPU, GPU, D램에는 없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만 이렇게 SSD 플래시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다. D램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플로팅 게이트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SSD, USB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CPU 내부 구조에는 연산, ALU와 일시적 데이터 저장을 담당한다. 연산, 이를 위해 플로팅 게이트 대신 SRAM이나 일반적인 로직 트랜지스터 기술이 사용된다. 이들은 전원이 공급될 때만 작동하는 휘발성 구조이다. 이렇게 있고요.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CPU나 GPU에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나눠가지고 플로팅 게이트 작동 프로그램을 넣고 그것이 이제 연산 그렇죠. 미니 컴퓨터처럼 이렇게 코어들을 몇 개를 CPU는 코어가 크니까 코어를 몇 개를 하나씩 담당 미니 컴퓨터처럼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이렇게 담당하거나 그래서 직렬 저장, 병렬 저장까지도 담당할 수도 있다.
제어도 하고 이것이 이제 직접 이렇게 CPU에 들어갈 수도 있다. GPU에도 동일하게 수천 개의 코어를 몇 개의 코어를 묶어서 이렇게 미니 컴퓨터식으로 동일하게 플로팅 게이트를 넣어서 작동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게 어떤 그 SRAM이나 일반적인 로직 트랜지스터, 모스펫 기술이 CPU에 내구전에 사용되고요. 전원이 공급되면 자동 휘발성 구조, 플로팅 게이트 역할.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 저런 마스에 갇혀 데이터를 유지하는 저장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패키지 칩으로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플래시,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 결합일 수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공간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서 거기다 상주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하는 방식을 제어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동영상을 자르는 그래서 다시 분산 저장하는 여러 군데의 직렬과 병렬 저장, 직렬과 병렬 연산 이런 개념이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CPU 자체는 이것을 바이오스에 딱 그 기능을 넣어줘도 되고 따로 이게 따로 이런 기능을 어떤 SRAM 플래시 메모리 또는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 결합을 해가지고 장난감처럼 생각한 말 고성능 플래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성능 어떤 마치 운영체제처럼 윈도우처럼 이것을 얘를 응용 프로그램처럼 작동을 시킨다. 보안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CPU 일반적인 연산형 PC형 CPU는 없는데 CPU와 유사한 성격을 끄면서 특정 코드, 포맷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던 특수칩,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EPROM 등에는 플로팅 게이트 기반의 메모리 셀이 칩 내부에 함께 내장되어 설계되기도 한다라고 플로팅 게이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중앙 처리장 빠른 연산을 위해 시발성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영구 저장을 위한 플로팅 게이트는 메모리 장치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메모리 장치. 그래서 그런데 EPROM 같은 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얘는 롬은 이렇게 그 전원을 꺼도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EPROM. 일반 놈과 달리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놈은 읽기 전용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놈과는 달리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칩 표면에 있는 투명한 수정창을 통해서 강한 자외선을 쬐어서 UV 기록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다. 재기록 과정. 자외선으로 모든 데이터를 지운 후 전용기기인 롬 라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한다. 펌웨어 및 시스템 설정값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해 현재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우는 EEPROM이나 플래시 메모리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여기 과거에 이제 그런 기술이 있네요. 그럼 CPU에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EPROM이 예전에 한번 새로운 EPROM에 넣은 적이 있다. EPROM라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핵심으로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낸드 플래시, 노어 플래시 결합일 수도 있고 낸드 플래시 결합을 SRAM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운영 프로그램을 넣어서 특정 공간을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운영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동영상을 자르는 기능을 잘랐다가 이렇게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동영상 자르고 이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제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CPU의 연산 제어. CPU 연산 제어는
핵심적인 실제 연산 자체는 CPU 내부의 산수 논리 연산 장치가 직접 처리하고요. 그러나 CPU의 작동 방식, 클럭, 전압, 전력 제한 같은 전반적 연산 제어 환경은 바이오스에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실제 연산 자체는 CPU 내부의 산수 논리 연산 장치가 직접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산,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바이오스에서 CPU의 클럭 속도, 전압, 작동 방식 이런 연산 제어를 전압 이런 것을 하고 CPU 자체의 산수를 놀리는 장치가 실제 연산을 한다. 산수를 놀리는 그래서 컴퓨터의 산수 논리 장치에는 연산을 담당하고 일종의 계산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방식 모두를 사용한다. 이렇게 직렬 연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과 현재 고성능 컴퓨터 CPU 주변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병렬 연산을